권성동 원내대표뿐이 아닙니다. 취재진에 대하는 국민의힘 인사들은 면전에서 무시하고 노골적으로 갈라치는 퇴행적 언론관을 수시로 드러내는데요.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자의 손목을 끌고 갔던 어제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도 같은 매체 기자에게 면박을 줬습니다. 저는 뉴스타파라는 언론사의 홍여진 기자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질문을 받겠다고 하면서도 앙금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제가 받겠는데 적대적인 언론의 질문은 마지막에 해주시면 내 답변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하면 이거 깽판이 나서. 언론사 이름을 하나씩 언급하며 편을 가르기도 합니다. 스카이데일리. 여는 적대적인 언론은 아니지. 환경닷컴. 환경닷컴. 군 난 또 뉴스타파인 줄 알았지. 자, 이제 오마이뉴스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 하나 그리고 뭐 현안 하나 여쭙겠습니다. 먼저 그 국방 관련해서 뭐 처우 개선이라든지 운영 부분은 잘 드러나는데 이번 계엄 연루된 어떤 부대들이 있잖아요. 뭐 계엄과 연루가 됐던 부대들, 뭐 방첩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혁이나 내지는 아니면 뭐 집권하시게 되면 이 부대들의 어떤 개혁 방안 내지는 뭐 이런 책임을 묻는 작업들을 좀 어떻게 하실지 좀 궁금해서 먼저 하나 여쭙습니다. 대통령 되고 난 뒤에 내가 보고 받아보고 그건 답변 드릴게요. 지금 보고를 그 내용을 아는 게 없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좀 뭐 어제 있었던 뉴스타파와의 어떤 갈등 부분이 기사로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뭐 후보님께서 결국엔 좀 일방적으로 나가신 부분에 대한 보도가 많았어서 혹시 조금 입장을 좀 내주실 수 없는지 뭐 혹시 사과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기자분들이 묻는 자유가 있죠. 질문의 자유가. 질문 당하는 사람은 질문을 거부하는 자유도 있습니다. 그래야 공평하죠. 나는 아마 뉴스타파에서 무엇을 질문하려고 했을까요? 명태경이 하려고 안 했을까요? 지금 기자 여러분 뭐 오마이뉴스에서 명태경이 질문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허락하신 김에 하겠습니다. 네? 그 결국엔 지금 최근에 나오는 보도들은 뭐 후보님께서는 대납 아니고 본납이라고 규정하긴 하셨지만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정황 등을 보면 간접적으로 만나거나 뭐 그런 정황 같은 게 있거든요. 여론조사를 직접 보고받으신 정황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후보님의 입장과 조금 배치되는 물증으로 좀 보이는데 이 부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한테 적대적인 언론들은 사실상 이재명 후보한테 가서 이것부터 물어야 돼요. 응? 당신은 현수 거기를 왜 찢으려고 했냐? 그거 물어봐야지. 그게 대통령 될 사람이 할 짓입니까? 할 말입니까? 두 번째, 여배우 농락하고 무상연애는 왜 했나? 그런 거 물어봐야죠. 대통령 될 사람인데. 또 세 번째, 가짜 검사 사칭하더니 요즘은 왜 대통령 사칭하고 다니냐? 그런 거 물어봐야죠. 네 번째, 전과사범 중범죄 기소돼가지고 범죄자가 대선 출마하면 되냐? 그런 거 물어봐야죠. 그런데 오히려 그런 거는 일체 함구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명태경이나 자꾸 그런 식으로 시비를 거니까 내가 기가 막힌다 이 말이야. 저쪽 후보가 김부겸이나 김동연이나 그래 나와서 그런 주장을 하면 내가 납득이 가겠어요. 아, 이게 도덕성 검증이다. 그런데 방금 내 이야기한 그것만 하더라도 이 대통령 감입니까?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 그런 걸 갖다가 정론지가 오마이뉴스 아닙니까? 오마이뉴스가 좌우가 없고 정론지라면 가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되겠나? 그렇게 물어보는 게 그게 순서 아니겠어요? 거기 가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아이, 그러니까, 야, 참,
좀 짜증나고 화가 나는 게 내가 공직을 43년을 했습니다. 나는 그런 사기꾼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내가 정치를 30년 하면서 내 밑에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사기꾼하고 어울리는 사람 없겠습니까? 에? 정치를 하다 보면 사기꾼도 있고 도둑놈도 있고 강도도 있고 다 어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어울려서 한 거를 왜 나한테 자꾸 덮으시오냐 이 말이에요. 에? 그것도 허위사실을 기초로 기사를 쓰고 지금 안 그렇습니까? 에? 내가 기자고소도 몇 사람 했어요. 안 할 수가 없는 게 허위사실을 기초로 기사를 써놔놓고 나를 파렴치범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홍준표가 43년 공직생활하면서 내 여성 스캔들이 있습니까? 뇌물 스캔들이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내가 이야기한 그 네 가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네 가지, 그걸 거기 가서 물어보라 이거예요. 그거 가서 물어보고 와서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면 내 밉지가 않지. 근데 거기 가서는 아무 소리도 못해. 입만 딱 닫고. 뭐 얼마 전에 그 이야기도 하더라고. 트럼프하고 자신하고 닮았다. 왜 닮은 게 내 두 개가 있다. 그래 닮은 거 같다. 둘 다 범죄자 출신이라는 거. 둘 다 또 여자 건드리고 한 사람은 돈이라도 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데리고 대통령 하겠다고 나저 설치는 나라가 돼버렸다고. 나는 그게 국민들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내 기준으로는 그런 건 사람은 용납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오마이뉴스 와서 몇 년 전에 10여 년 전에는 전국 좌파 농객 100명하고 1대 100으로 4시간 토론도 했어요. 예? 나는 그게 나 오마이뉴스는 좌파 매체지만 나한테는 그리 적대적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기자분이 내가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를 이재명 후보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이 대통령 될 자격이 있나? 뉴스타파가 명태균 PC를 받았고 그 PC를 포렌직을 했다고 합니다. 포렌직 하면서 70기가의 카톡 등의 증거 자료가 나왔다고 합니다. 화면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보시고 국민도 보시라고 저희가 김용만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화면으로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화면에는 최용휘라고 하는 홍준표의 아들의 친구입니다. 대구시의 공무원이 되었던 사람이죠. 21년 5월 8일입니다. 명태균 씨에게 이야기합니다. 당대표 여론조사 1. 이 복당 찬반 여부 3. 복당 시기 여론조사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머니투데이 미래한국연구소 정기 여론조사 설문지라며 보내줍니다. 여기서 제가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머니투데이는 함께하는 정기 여론조사인데 비용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비용은 최용희 씨가 부탁한 제3자가 비용을 댑니다.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대구시의 직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최용희 이야기가 있습니다. 5번은 빼고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보이시죠? 하시더라고요. 누가 하시더라고요일까요? 홍준표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딱 맞습니다. 그리고 명 사장님 65%에 가깝게 나와야 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와야 한대. 나와야 돼요가 아니라 나와야 한대요. 그렇죠? 그럼 이건 누군가 지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시 21년 5월 9일 여론조사를 보면서 오늘 오후 7시에 공표될 여론조사 자료인데 보안 유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니까 최용의 왈,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홍준표는 5월 10일
바로 복당 기자회견을 합니다. 아까 65%가 나와야 한다고 했는데 64.7%가 찬성한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여론조사는 작업이 들어간 거겠죠? 작업이 들어간 거겠죠. 작업이 들어가고 보통 여론조사보다 훨씬 비용이 셉니다. 이 여론조사 21년 5월에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21년 5월. 그리고 그 다음 화면 보면 복당 찬성 64.7%라고 나옵니다. 보시기 좋게 저희가 했고요. 요걸 가지고 홍준표가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회견 영상 있습니까? 어제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64.7%가 찬성한다. 빨리 복당을 하라는 그런 요구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최용희가 여론조사 의뢰해놓고 65% 나와야 된다고 해놓고 그리고 마치 상관도 없이 자기를 여론이 요청하는 것처럼 저렇게 한 저 가증스러운 모습 보셨습니까? 그래놓고 명태균을 알지를 못한다고요? 저렇게 해서 복당을 조작해놓고 그리고 명태균을 통해서 누굴 만난 겁니까? 이준석 만나고 김종인 만나서 복당된 거 아닙니까? 이래놓고 모른다고요? 그러니 명태균이 홍준표 깍대기를 베끼겠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홍준표는 정계 은퇴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이제 수사만 남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어슬렁거리는 사자가 이제 무엇을 물어뜯을까 찾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용만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21년 4월 18일 아까 최용희가 부탁하는 여론조사 전에 정장수 얼굴 아까 있으셨죠? 정장수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대구 정장수 부시장이네요. 지금 홍준표 캠프에서 활동한다고 대구 부시장 그만두고 왔어요. 홍준표 캠프에 와 있는 정장수 허위사실로 모든 것을 지적합니다. 정장수는 아주 홍준표의 10년 이상 보좌한 최측근인데요. 21년 4월 18일 카톡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장수에게 명태균과 카톡을 주고받은 게 있냐라고 묻자 정장수는 그런 일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4월 17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안 유지 부탁드립니다. 4월 18일 대표님 보고 드렸고 오후로 일정 잡아달라고 했습니다. 4월 18일 영상, 지금 4월 18일 영상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님께 보고 드렸고 크게 보고할 수 있습니까? 예, 저기는 정장수가 2021년 이야기합니다. 4월 18일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보고서를 받은 직후 정 전 부시장은 명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표님 보고 드렸고 오후로 일정 잡아달라 했습니다. 갈 때 조사보고서 안부 출력해 가세요. 시간 정해지면 연락드릴게요.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여기서 대표님은 자유한국당 대표를 지낸 홍 전 시장을 지칭할 때 측근들이 쓰는 호칭입니다. 예. 저렇게 대표님께 보고 드린다고 했는데 그날 대표하고 홍준표와 만나는 자리를 만들면서 맨하탄 21 몇 호실이죠? 921호 장소를 정해줍니다. 맨하탄 21 921호로 가서 명태균이 홍준표를 만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날 명태균은 서울로 올라오는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그 비행기표를 끊어서 이렇게 복당 관련한 여론조사를 했고 이 여론조사를 대면 보고한 정황이 나오는 겁니다. 대면 보고까지 받아놓고 모른다고요? 그러니 명태균 씨가 기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 홍준표 씨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홍준표 아들과 명태균의 카톡 내용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홍준표 아들과 명태균이 주고받은 카톡 내용이 나왔습니다. 카톡 내용이 나오면서 이것은 언제냐면 21년 6월에 홍준표 복당을 이준석이 도와줍니다. 그리고 23년 8월 이준석 당대표의 징계를 홍준표 대구시장이 공개 반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복당대 도와주신 것 항상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홍준표 23년 8월에 홍준표 이준석 저렇게 홀대하면 안 돼요. 치맥 축제에 오라고 했습니다. 아주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이러고 검찰은 이거 다 수사해놓고 뭐하고 있는 겁니까? 이러니 검찰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검찰 뭐하고 있는 겁니까? 대구지검입니까, 이성윤 의원님? 창원지검에서 이제 대구로 보냈다 그런 것 같은데요. 대구로 보내면 다 뭉개버리는 겁니까? 꿀 먹은 벙어리입니까? 이러고 검찰이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심우정 당장 탄핵 대상 아닙니까? 그리고 이창수 서울지검장 당장 탄핵 대상 아닙니까? 이 모든 게 뉴스타파가 그 컴퓨터 확보해서 내놓지 않았으면 다 싸그리 싹싹 덮였을 내용들 아닙니까? 이 내용을 제가 꼭 오늘 언론인 여러분께 뉴스타파 쪽하고도 이야기했고요. 저희가 또 그 PC의 내용을 받아서 드릴 수 있는데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이 내용은 보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PPT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이 과정에서 홍준표는 공짜 여론조사를 수도 없이 받습니다. 공짜 여론조사를 12차례 4,300만 원어치 받은 겁니다. 아니 도대체 공짜 여론조사는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이 과정에서 복당하고 이렇게 가까운 사이니까 홍준표가 명태균에게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태균은 홍준표를 그동안 숨겨줬어요. 그런데 명태균이 아주 쓰레기 취급하듯이 해서 홍준표 당하는 건데요. 그럼 이제 홍준표와 이걸 기반으로 명태균이 직접 나눈 대화를 한 번 더 카톡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명태균이 23년 가장 최근입니다. 7월 10일 날 이야기합니다. 명 사장 요즘 어떻게 지내나? 예? 그리고 또 21년 12월 5일에는 땡큐 생신 축하한다 그러니까 땡큐 그러고요. 23년 7월 10일에는 명 사장 요즘 어떻게 지내나? 그리고 또 23년 8월 24일에는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라네.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명태균이. 그렇지 않습니까? 복당시켜줬지. 대구 2020년 이때도 명태균이 여론조사했습니다.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구 수성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때입니다. 아니 제가 복잡해서 이 사람 개인사 찾아볼 일도 없는데 찾아봤더니 이 사람은 2020년에 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까요? 당시 미래한국당에서 이 사람에게 공천을 주지 않는답니다. 홍준표에게. 그러면서 수도권으로 나가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탈당을 하게 됩니다. 2020년에. 탈당을 하고 다시 어슬렁 어디 가면 당선될까라고 해서 대구 수성을을 찾게 되는 겁니다. 조혜진 자리를 갔다가 거기서 또 뺨 맞고 그리고 수성을로 왔습니다. 이때 여론조사를 해준 사람이 명태균입니다. 이때 여론조사 비용은 5,600만 원. 이게 여론조사 영수증입니다. 돈 이만큼 달라고. 첫 번째에선 1,700만 원, 그 다음 1,300만 원, 2,500만 원, 다 해서 5,600만 원. 여러분, 의원님 여론조사 해보셨지만 한번 여론조사하면 비용 얼마 정도 듭니까? 300에서 500이에요. 저희 이번에 지역구 구의원 보궐이 있어서 서울시당에서 여론조사를 해주는데 제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요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여론조사 비용은 많은 겁니까? 여기서 무슨 조작이 있었던 겁니까? 자, 이 모든 것을 한 번 더 오늘 특별히 자례를 해서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렸는데요. 필요한 게 있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드려서 더불어민주당 제공으로 해서라도 좀 널리 알려주셔서 이와 관련해서 수사가 철저히 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잠시 넓혀 있지 않는. 하시죠.